이 아이 입을 다물게 하시오. 어미처럼 되기 전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라상 앞에 앉은 임금의 눈앞으로 9살짜리 아이가 뛰어들어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오늘 절대 수라를 들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올린 이 말이 바로 어미의 목숨을 앗아간 그 말이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대궐 안 수라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수라를 짓는 주방이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솥단지가 끓고 도마 소리가 그치질 않는 곳이었습니다. 대궐 안에서도 가장 낮고 가장 바쁜 자리였지요. 그 수라관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천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리. 나이는 9살이었지요. 키가 또래보다 한 뼘은 작았습니다. 두 뺨은 홀쭉하고 손등에는 물을 탓에 튼 자국이 선명했지요. 입술은 겨울 찬바람에 늘 트여 있었고 발 뒤꿈치에는 동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유독 또렷했지요. 어두운 수라관 안에서도 반짝이는 작고 까만 눈이었습니다. 소리는 오늘도 새벽부터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요. 야, 귀신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보다 서너 살 위인 나인 아이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지요. 왜 불러요? 냄새 좀 맡아봐. 이 생강이 상한 건지 아닌지. 소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틀 됐네요. 아직 쓸 수는 있어요. 나인 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신 같은 게 진짜로 귀신코구나. 낄낄거리며 걸어갔지요. 소리는 다시 쌀 씻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모욕이나 조롱에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것이 몸에 배었지요. 귀신코. 이 별명이 붙은 지는 수라관에 들어온 첫날부터였습니다. 소리의 코는 보통 사람과 달랐지요. 다른 나인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냄새를 소리는 낱낱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재료 하나하나를 냄새로 분리해 알아냈고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이상한 것이 섞이면 귀신처럼 집어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라에 올릴 전복탕을 끓이고 있었지요. 나인들이 전복을 손질하고 솥에 넣는 참이었습니다. 소리가 물을 길어오다가 솥 옆을 지나쳤지요. 그 순간 코가 멈추었습니다. 잠깐요. 이 전복 하나가 이상해요. 나인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오늘 아침 들어온 것이다. 냄새가 달라요. 나머지는 바다 냄새가 나는데 이 하나만 쉰내가 나요. 어제 남은 것 같아요. 나인 하나가 킁킁 코를 대봤지만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지요. 정상궁이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전복을 집어들고 칼로 갈랐지요. 속이 거무틱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상한 게 맞다. 나인들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이것이 그대로 임금의 수라에 올라갔다면 큰일이었습니다. 정상궁이 소리를 한번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지요. 그 뒤로 나인들은 소리에게 재료 냄새를 맡아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혼날까봐였지요. 맡아달라 해놓고 돌아서서는 귀신코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쓸모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차피 혼자였으니까요. 쓸모가 있어도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지요. 역정년 딸이라 귀신이 붙었나 봐. 저것도 어미 닮아서 수라에 손댈 것 같지 않냐. 역적. 그것은 소리의 어머니에게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소리의 어머니 윤 씨 나이는 수라간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갑자기 죽었지요.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 씨 나인. 수라에 독을 넣으려다 발각. 처분. 단 14글자였지요. 그것이 어머니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흔적의 전부였습니다. 소리는 그 기록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라간에서 소리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나인들이 다 먹고 난 뒤 남은 것을 먹었지요. 처음에는 서럽게 울었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지요. 잠도 혼자 잤습니다. 수라간 한쪽 구석 찬방에서 얇은 이불 하나 덮고 웅크렸지요. 그래도 소리에게는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향 주머니였지요. 비단 천을 이어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오색이었을 빛이 다 발에 이제는 무슨 색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안에는 5가지 약재를 섞은 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리는 매일 밤 그 향 주머니를 가슴에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열지 마라. 이것만은 절대로 열지 마라. 어머니가 건네며 한 말이었습니다. 6살 소리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뒤로 3년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이제 흐릿해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향 주머니를 맡으면 잠깐이나마 어머니가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빼앗기면 안 되었지요. 수라간에서 소리보다 높은 자리는 모두가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정상궁이었습니다. 수라간 총책임 상궁으로 눈썹이 굵고 목소리가 컸지요. 소리에게 구박은 했지만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찬방에 이불을 더 넣어준 것도 정상궁이었지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인 하나가 소리의 저고리 깃쪽을 잡아당겼지요. 너 이 안에 뭘 지니고 다니냐? 맨날 만지작거리는 것이. 소리가 두 손으로 가슴을 감쌌습니다. 얘놔. 혹시 독이라도 품고 다니는 것 아니냐? 어미가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이건. 소리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지요. 향 주머니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 못 놓겠느냐? 정상궁이었지요. 나인의 손이 움찔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느냐? 어미 죄를 아이에게 묻지 마라. 정상궁의 목소리가 수라간 안에 울렸습니다. 나인이 슬금슬금 물러갔지요. 정상궁은 소리에게 한마디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솥쪽으로 걸어갔지요. 소리는 품속 향 주머니를 더 꽉 쥐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지요. 그날도 정상궁이 지나가다가 소리 옆에 멈춰 섰습니다. 소리가 쌀 씻는 것을 잠자코 내려다보더니 혀를 찼지요. 손이 그 꼴이 뭐냐? 약재 창고에 동백기름 있으니 나중에 좀 발라. 예. 정상궁이 돌아서려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소라. 예. 귀한 것이 오래 살지 못하는 법이니라. 뜬금없는 말이었지요. 소리가 고개를 들었지만 정상궁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네, 그 코가 언제 화를 부를지 모르니 아는 척 마라. 모르는 척해라. 살려면. 소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쌀을 씻었지요. 귀한 것이 오래 살지 못하는 법이니라. 그 말은 소리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훗날 소리가 그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라간 뒤편 담장 밑에 소리가 혼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흙바닥 앞에 물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향도 없고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은 물 한 그릇뿐이었지요.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상석도 없었지요. 무덤도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죽은 나인에게 허락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소리는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댔습니다. 어마마마, 저 여기 있어요. 찬 바람이 담장 밑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낙엽 몇 장이 소리의 무릎 위로 떨어졌지요. 잘 지내고 계세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실컷 울었고, 이듬해에는 조금 울었고, 올해는 그냥 앉아 있었지요. 세 번의 기일을 치르는 동안 소리는 울 것도 다 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잘 있어요. 밥도 먹고 있고요. 물 그릇 안에 소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홀쭉한 뺨, 파리한 얼굴이었지요. 어마마마는 아무것도 안 하셨죠. 저는 알아요. 소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록이 거짓인 거 저는 알아요. 어마마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소리는 품에서 향 주머니를 꺼냈지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색이 바랬고 천 귀퉁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냄새는 여전했지요. 맡을 때마다 어머니가 잠깐 가까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마마마, 이것 아직도 안 열었어요. 아직도 잘 갖고 있어요. 향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한참을 더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아무 말도 없이 담장 밑 흙바닥 앞에서 혼자서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한편 수라간 근처 내관들의 처소에서는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석 내관 박만석이었지요. 나이가 55이었으나 목소리는 30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깊었지요. 40년 넘게 대궐에 있으면서 살아남은 자의 눈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소내관 최득배였습니다. 32살의 박만석의 명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자였지요. 셋째 날이다. 박만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양이 충분하냐? 예. 내관 나으리. 사흘 치면 어지럼증이 오고 닷새 치면 자리에 눕습니다. 박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감이 기다리신다. 교서가 내려오기 전에 끝을 봐야 해. 최득배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지요.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라간 뒤편 담장 밑에서 혼자 기일을 치르는 아이의 뒷모습이 어쩐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최득배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알겠습니다. 내관 나으리.
그날 밤 수락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이튿날이었습니다. 임금의 용안이 좋지 않다는 말이 내의원 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다 하셨다지요. 어의 강세풍이 맥을 짚고 보약을 지어 올렸지만 시원하게 낫지 않았습니다. 수락안에도 그 말이 들어왔지요. 임금께서 요 며칠 기운이 없으신가 봐. 어서 좋은 탕을 올려야 할 텐데. 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리는 말없이 채소를 다듬으며 수락안 안을 둘러봤습니다. 탕을 조리하는 쪽, 재료를 고르는 쪽, 불을 다루는 쪽. 그리고 박만석 내관이 그 사이를 오가는 것을 봤지요. 저 사람이 뭔가 하고 있다. 아직 냄새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만석이 수락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소리의 등에 소름이 돋았지요. 어마마마도 저랬을까요? 느낌이 먼저 왔을까요? 냄새가 먼저였을까요? 소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수락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수석 내관 박만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박만석이 수락안의 내관을 아울렀지요. 수락안 살림은 정상궁이 맞되 임금께 올리는 수라의 최종 허락은 박만석이 쥐고 있었습니다. 55살. 대궐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지요.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늘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지요. 임금 앞에서는 몸을 깊이 숙이고 나인들에게는 인자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궐의 끝자리까지 올라갔는지를요. 박만석의 뒤에는 외척 윤대감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먼 친척벌 되는 대감으로 대대로 왕실과 혼인을 맺어온 세력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임금이 민생개혁 교서를 준비 중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척의 땅을 거두고 관직을 정비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윤대감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만석을 불렀습니다. 수라를 손보시오. 딱 네 마디였지요. 박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시도했을 때 수락안에서 눈치챈 자가 있었지요. 윤씨 나인이라는 나인이었습니다. 후각이 남달리 예민한 여인이었습니다. 박만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나인을 도리어 역적으로 몰았지요. 수라에 독을 넣으려다 발각된 자로 기록하고 그날 밤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최득배가 실행했지요.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임금의 건강은 멀쩡했고 개혁 교서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박만석은 다시 손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매실 씨앗에서 뽑아낸 독을 아주 조금씩 사흘에 걸쳐 탕에 녹였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나인의 딸이 수락안에 있다는 것만 빼면요. 박만석이 소리를 처음 의식한 것은 소리가 수락안에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리가 상한 음식을 냄새로 잡아낸다는 말이 들렸지요. 박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미를 닮았군. 그는 소리를 당장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궁이 막았지요. 일 잘하는 아이를 내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의 자식이라도 수락안 자빌은 할 수 있습니다. 정상궁은 박만석을 무서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만석은 그냥 넘어갔지요. 9살 아이가 뭘 알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늘 소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어미를 닮았다면 그 생각이 박만석의 가슴 어딘가를 긁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라간의 불이 다 꺼진 뒤 최득배가 어둠 속을 걸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안에는 미리 준비해 둔 대추 3개가 있었습니다. 보통 대추가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파내고 그 안에 매실 씨앗 가루를 채워 넣은 것이었지요. 겉으로 보면 그냥 대추였습니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최득배의 손이 떨렸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선반 아래쪽 단지 뚜껑을 열었지요. 가짜 대추를 진짜 대추 사이에 섞어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나인들이 탕 재료를 꺼낼 때 이 대추가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최득배는 뚜껑을 닫고 잠시 멈추었지요. 3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싸하고 그래도 해야 했지요. 박만석의 명이었으니까요. 그때 윤씨 나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라간 구석에서 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을 최득배가 죽였습니다. 박만석이 시켰습니다. 최득배가 손을 움직였지요.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의 딸이 같은 수라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찬방 구석에서 향 주머니를 쥐고 웅크려서요. 최득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창고 문이 닫혔지요. 손에 관 최득배는 그날도 수라간 근처를 얼쩡거렸습니다. 박만석의 명을 받아 탕에 독을 넣는 역할이 최득배의 것이었지요. 수라간에서 탕을 준비하는 시각, 아무도 없을 때 잠깐 손을 뻗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서늘했는지요. 최득배는 소리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냥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문제였습니다. 크고 맑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 눈이 최득배 쪽을 향할 때마다 굉히 서늘했습니다. 최득배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지요. 수석 내관 박만석이 요 며칠 부쩍 수라간을 들락거렸습니다. 탕조리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지요. 정상공이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내관 어른, 오늘도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임금 용안이 좋지 않으시다 하니 신경이 쓰이는 게요. 저희가 잘할 겁니다. 아무렴요, 아무렴. 박만석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정상공이 혀를 차며 소리 쪽을 봤지요. 소리는 바닥에 앉아 채소를 다듬는 척 조용히 박만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탕에 손을 댄다. 소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요. 그러나 며칠째 탕 냄새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확신 없이 말했다가는 어미처럼 됩니다. 소리는 더 예민하게 코를 기울였지요.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수라간의 하루가 저물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소리는 솥을 닦으면서 오늘 탕 냄새를 떠올렸지요. 틀림없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문제였지요. 매실 씨앗 냄새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자신이 잘못 맡은 것은 아닐까요? 소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마마마도 그랬을 겁니다. 말하기 전에 수없이 망설였겠지요. 틀리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 맡은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결국 말했다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소리는 솥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지요. 오늘 하루만 더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라간 문 쪽에서 소리가 났지요. 박만석이었습니다. 정상궁. 예, 내관 어른. 내일 저녁탕 재료는 내가 직접 골라줄 것이요. 임금 용안이 걱정되어서 정상궁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그러나 표정을 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박만석이 돌아갔습니다. 정상궁이 혀를 찼지요. 소리는 솥 뒤에 웅크린 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일 탕 재료를 박만석이 직접 고른다. 소리의 두 손이 천천히 쥐어졌지요. 소리는 그날 밤 향 주머니를 쥐고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3년 전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던 것이었지요. 소라, 오늘 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마마마, 코에만 나는 걸까? 소리는 그때 6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말할게요. 뒤척이면서 소리는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일 탕에서 또 그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합니다.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가 됐던 것처럼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왜냐면 임금이 저 탕을 드시니까요. 소리는 그 대답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죽는 게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서워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미도 그랬겠지요. 무서워도 말했다가 죽었겠지요. 소리는 품속 향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어마마마, 저도 어마마마처럼 할게요. 새벽이 오기 전까지 소리는 그렇게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만석이 또 수라간을 들어섰다가 나갔습니다. 정상궁이 소리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지요. 어른 내관 나으리가 요 며칠 수라간을 왜 이리 드나드시는지 모르겠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소리에게 한 말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소리는 그 말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박만석이 요 며칠 들락거린다. 탕 재료를 직접 고르겠다고 한다. 임금 용안이 며칠째 좋지 않다. 하나씩 이어붙이면 하나의 선이 됩니다. 소리는 그 선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았지요. 그런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났다 싶은 날도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며칠째 소리는 탕 곁을 지날 때마다 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박만석이 직접 재료를 고른다고 했지요. 오늘 탕에서 그 냄새가 나면 더는 망설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설령 어미처럼 되는 한이 있어도요. 소리는 그 생각을 가슴속에 꾹 눌러 넣고 솥을 닦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요. 동상 흔적이 있는 발 뒤꿈치가 시렸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저녁이 왔습니다. 수라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나인들이 그릇을 나르고 탕이 솥에서 그릇으로 옮겨지는 참이었지요. 소리가 탕 그릇 옆을 지나쳤습니다. 코가 멈추었지요. 이 냄새였습니다. 매실씨앗, 날것에 갈아낸 쓴 냄새. 목단 피의 미세한 향과 섞여서 탕 김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인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냄새였지요.
소리에 두 손이 떨렸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었지요. 어마마마도 이 순간이 있었겠지요. 냄새를 맡고 확신이 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요. 소리는 탕 그릇이 나인의 손에 들려 대전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임금이 저 탕을 드십니다. 소리는 앞치마에 묻은 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대전을 향해서요. 수라간 문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의 눈빛이 등을 찔렀습니다. 박만석이었지요. 소리는 알았습니다. 박만석도 알고 있다는 것을. 소리가 뭔가 맡은 것을요. 그래서 박만석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종종 걸음이 뛰는 걸음이 되었지요. 대전 문이 보였습니다. 나인들이 수라상을 들고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그 사이로 뛰어들었지요.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수라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나인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반찬 그릇을 하나씩 내려놓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이 아이 입을 다물게 하시오. 어미처럼 되기 전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석이었지요. 수라간 뒤편에서 소리를 뒤따라온 박만석이 문 밖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지요. 수라상 앞에 앉은 임금의 눈앞으로 9살짜리 아이가 뛰어들어 이 말을 조아렸습니다. 전하, 오늘 절대 수라를 들지 마옵소서. 대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인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었지요. 상궁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임금이 소리를 내려다보았지요. 9살 아이였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온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인 까닭이냐. 전하, 오늘 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음식에 들어갈 수 없는 냄새이옵니다. 매실 씨앗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조리된 것이 아닙니다. 날 것의 냄새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박만석이 대전 안으로 들어왔지요. 전하, 황공하옵니다. 이 아이가 수라간에서 자비를 하는 최하위 나인이온데 감히 대전에 뛰어들어 이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당장 끌어내겠사옵니다. 기다려라.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리이옵니다. 전하, 수라간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3년이옵니다. 박만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3년 전 수라에 독을 넣으려다 처분받은 역적 나인의 딸이옵니다. 어미의 못된 버릇을 배워 또 수라간을 어지럽히려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것 봐라. 역적 씨는 역적이라더니 어미도 저랬다잖아. 결국 끌려가서 죽었잖아. 소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두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두 다리가 떨렸지만 무릎을 바닥에서 떼지 않았지요. 임금이 나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히들 하라.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다시 소리를 내려다보았지요. 이 탕이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소리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어마마마가 3년 전에도 이 냄새를 맡았사옵니다. 그날 밤 어마마마는 죽었습니다. 대전이 또 한 번 고요해졌습니다.
박만석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보았습니다. 그때였지요. 대전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강세풍이었습니다. 강세풍은 오늘 수라를 확인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대전문 앞에서 이 광경을 보았지요. 9살짜리 아이가 수라상 앞에 엎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만석이 어미처럼 되기 전에라고 했던 말을 들었지요. 강세풍은 58년을 살면서 딱 2번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전이었습니다. 윤씨 나인이 수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자신이 그 말을 무시하고 돌아서던 날이었지요. 그날 밤 그 나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이었습니다. 강세풍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잠깐만 들어봐 주시옵소서. 이 아이 어미가 살았을 때 수라간에서 귀신 같은 후각으로 여러 차례 상한 음식을 미리 잡아냈사옵니다. 신이 직접 보았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사옵니다. 강세풍이 소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지요. 이 아이가 바로 그 나인의 딸이옵니다. 전하, 한 번만 들어봐 주시옵소서. 임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만석의 눈이 강세풍에게 고정되었지요. 냉랭한 눈이었습니다. 근거도 없이 수라를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아시오?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3년 전에 신이 같은 실수를 했소이다. 그 실수를 또 반복하지는 않겠소이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지요.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어이, 저 탕을 가져가 살펴보라. 예, 전하. 강세풍이 탕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박만석의 얼굴이 굳었지요. 아이야, 같이 가거라. 어이를 도와라. 예, 전하. 소리는 몸을 일으켜 강세풍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미 나선 것이었습니다. 어미처럼 죽을지도 모르면서 나선 것이었지요.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내의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세풍이 걸음을 늦추었지요. 소리가 작은 발로 종종 걸음을 치며 따라왔습니다. 소라. 예. 3년 전 내 어미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내가 믿어주지 않았다. 환절기에 코가 예민해진 것이겠거니 하고 돌아섰지.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어미가 죽었다. 다음 날 역적으로 처리됐다는 말을 들었지. 그것이 내 잘못이었소. 그 일을 평생 마음에 달고 살았소.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풍이 품속에서 작은 약재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맞춰보아라. 소리가 코를 봉지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감초, 황기, 당귀,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 하나 더요. 향이 약해서 산초 씨앗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강세풍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지 안에는 정확히 그 4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산초 씨앗은 아주 소량이어서 강세풍 자신도 냄새로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3년 전 내 어미도 이런 재주가 있었다. 그것을 믿어주지 않은 것이 내 후회요. 강세풍이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오늘은 믿어주겠다. 어이의 이름을 걸고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세풍이 소리의 얼굴을 들여다봤지요.
9살 아이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지요. 밥은 먹었느냐? 아니요. 수라간에서 나오면서 아무것도 못 챙겼구나.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풍이 품에서 약과 하나를 꺼냈지요. 내의원에서 간식으로 두고 먹던 것이었습니다. 먹어라. 소리가 약과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지요. 달았습니다. 입안의 단맛이 퍼지자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왜 우느냐? 안 울어요. 약과를 먹으면서 눈물을 닦는 아이를 강세풍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3년 전 어미가 혼자 이 길을 걸었을 때 아무도 약과 하나 건네지 않았겠지요. 아무도 오늘은 믿어주겠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강세풍이 다시 걸었습니다. 소리가 약과를 쥔 채 뒤를 따랐지요. 소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의원 문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지요. 소리는 내의원으로 걸어가면서 강세풍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3년 전 어마마마를 믿어주지 않았다지요.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방금 말했습니다. 소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마마마가 죽은 것은 박만석 때문이지 강세풍 때문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소리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지요. 어머니가 죽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잘못이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요. 대궐에서 소리는 늘 혼자였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기일을 치르고, 혼자 어머니가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품속 향주머니를 살짝 더듬었지요. 따뜻했습니다. 어마마마, 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내의원 문 앞에서 강세풍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소라. 예. 어미 닮은 것이 있다. 소리가 고개를 들었지요. 무섭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그것이 윤씨 나인 닮았다. 소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강세풍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의원 안으로 등잔 불빛이 흘러나왔지요. 약재 냄새가 소리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소리는 코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의 냄새들이 낱낱이 나뉘어 들어왔지요. 이 냄새들 중에 어마마마가 맡은 것이 있었겠지요. 이 방에서 어마마마도 이 냄새를 맡으며 서 있었겠지요. 소리는 조용히 내의원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강세풍이 소리보다 한 발짝 앞서 걸었습니다. 뒷모습이 넓었지요. 어깨가 구부정하고 걸음이 느린 나이 든 어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 눈에는 그 뒷모습이 어떤 든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마마마가 혼자 걸어야 했던 길을 소리는 이 사람과 함께 걷고 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달랐습니다. 의원 나으리. 응. 두려우세요? 강세풍이 잠깐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두렵지. 박만석 내관은 40년 넘게 대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 그래도 하시는 거잖아요. 강세풍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하는 것이요.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도요. 강세풍이 탕 그릇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소라,
아까 탕에서 이상하다고 한 냄새를 지금도 맡을 수 있겠느냐. 소리가 탕 가까이 코를 가져갔습니다. 네. 아직 있어요. 어떤 냄새냐.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봐라. 소리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매실 씨앗이요. 그런데 보통 탕에서 맡는 그 냄새가 아니에요. 씨앗 안쪽을 갈아서 말린 것 같은 냄새예요. 날 것에 가까운 쓴 냄새요. 강세풍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씨앗 안쪽을 갈아서. 네. 가루처럼 만든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쓴 냄새는 약재에서 나는 건데. 목단 피요. 강세풍이 굳었습니다. 목단 피와 매실 씨앗 성분이 함께 쓰이면 독성이 배로 강해진다. 각각은 표가 안 나지. 그런데 같이 쓰면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지요. 탕 건더기를 하나씩 살펴보자. 강세풍이 건더기를 조심스럽게 건져내어 분리했습니다. 무, 버섯, 대추, 소립. 이쪽이에요. 소리가 대추 쪽에서 멈추었습니다. 강세풍이 대추를 집어들고 잘랐습니다. 씨앗 부분이 달랐지요. 보통 대추 씨앗보다 색이 짙었고 표면에 가루 같은 것이 미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대추 씨앗을 파서 매실 씨앗 가루를 채워 넣고 다시 붙였군. 강세풍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대추다. 꽤 치밀하다. 소리가 입술을 굳게 물었습니다. 어마마마도 이것 때문에 윤씨 나인이 이것을 맡았을 것이다. 지금 내가 맡은 것처럼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등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보통 코가 아니다. 강세풍이 말했습니다. 소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주가 있어서 수라간에서 귀신코라고 놀림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재주가 임금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도 이 재주로 살리려 했다가 죽었지요. 의원 나으리. 응. 어마마마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때 누가 믿어줬다면요. 강세풍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겠지. 그럼 지금 저는 어마마마하고 같이 있었겠네요. 강세풍이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가 다시 탕 쪽으로 코를 가져갔지요. 다 밝혀낼게요. 어마마마 대신이라도. 강세풍이 눈을 뜨고 소리를 보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탕 앞에서 코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세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석을 계속했지요. 소라, 내가 전하께 재분석을 명해달라 청해야겠다. 여기서 기다려라. 예. 무섭지 않느냐. 소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나왔으니까 끝까지 해야지요. 강세풍이 한동안 소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진 것 같았지만 소리는 모른 척했지요. 강세풍이 내의원을 나섰습니다. 소리는 탕 그릇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꼿꼿이 앉았지요. 박만석이 사람을 보내 탕 그릇을 없애려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강세풍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전하께서 재분석을 명하셨다. 박만석 내관이 항의했으나 임금께서 듣지 않으셨지. 소리가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의원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소내관 최득배였습니다.
심부름 온 척 얼쩡거리다가 소리와 눈이 마주쳤지요. 최득배가 눈을 피했습니다. 소리는 그 순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이상했지요. 탕에서 났던 그 냄새와 비슷한 것이 아주 옅게 묻어 있었습니다.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새겨두었지요. 저 사람이다. 탕에 독을 넣은 사람은 저 사람이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강세풍이 재분석을 이어갔지요. 소리는 강세풍이 시키는 것마다 코로 도왔습니다. 환기, 무생강은 다 맞는 것이었고 목단 피만 탕 냄새 안에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됐지요. 축적형 독이다. 매일 조금씩 드셨다면 이미 며칠치가 쌓였을 것이다. 전하의 어지럼증이 이 때문이었군. 강세풍이 분석 결과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늙은 어이와 9살 아이가 밤새 약재 냄새 가득한 작은 방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임금의 목숨이 이 두 사람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소리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요. 고개가 앞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강세풍이 잠깐 붓을 멈추고 소리를 바라봤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어미를 잃고 3년을 혼자 버틴 아이가 목숨을 걸고 나서서 밤을 새우고 있었지요. 강세풍이 겉옷을 벗어 소리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소리가 눈을 떴지요. 자도 되겠느냐? 아니에요. 앉아요. 잠깐 눈 붙여라. 코가 쉬어야 내일 더 잘 맞는다. 정말요? 어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소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강세풍의 겉옷을 끌어안았습니다. 의원 나으리. 응. 나으리가 3년 전에 어마마마를 믿어주셨으면 어마마마가 이 옷을 덮어주셨을 거예요. 강세풍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지요. 그래. 그랬을 것이다. 소리가 겉옷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어마마마 향주머니 냄새와는 다른 약재와 먹 냄새가 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강세풍은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강세풍은 그날 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코는 틀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3년 전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를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강세풍과 소리는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강세풍이 소리의 어깨를 흔들었지요. 소라, 일어나야 한다. 임금께 올릴 시간이다. 소리가 눈을 비볐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지요. 강세풍이 종이를 챙겼습니다. 독이 있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 그러나 누가 넣었는지는 내 코 외에는 증거가 없다. 제 코가 증거가 되나요? 임금이 믿어주셔야 한다. 소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믿어주실 거예요. 어제 대전에서 저를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주실 거예요. 강세풍이 소리를 내려다봤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그러나 눈빛은 또렷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가자. 강세풍이 앞장섰습니다. 소리가 뒤를 따랐지요. 새벽빛이 대궐 안을 조용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세풍이 임금 앞에 분석 결과를 올렸습니다. 전하, 어젯밤 내의원에서 분석한 바로는 탕 안에 매실씨앗 추출물과 목단피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었사옵니다. 둘을 합치면 독성이 강해지는 것으로 축적형이옵니다.
사흘에서 닷새치가 쌓이면 어지럼증이 오고 이후 자리에 눕게 됩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 며칠 짐이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소. 전하, 이미 사흘치가 쌓인 것으로 신은 보고 있사옵니다. 임금이 잠시 침묵했지요. 박만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어이의 말은 근거가 부족하옵니다. 수라간에서 40년 가까이 일한 신하들이 독을 넣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9살 아이의 말과 어이의 추정만으로 신하들을 의심하시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임금이 박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이 있다는 것은 분석으로 확인했소. 누가 넣었는지를 밝혀야 하지 않겠소. 전하, 수라간을 조사하라. 그 한마디에 대전이 조용해졌지요. 박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잠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지요. 전하의 분부대로 따르겠사옵니다. 그 안도가 소리에게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수라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부도사의 사람들이 수라간을 훑었지요. 나인들이 줄지어 불려가 진술을 했습니다. 소리도 불려갔습니다. 수라간에서 일한 지 3년이라 했느냐? 예. 매일 수라 재료를 살피느냐? 자비를 하기 때문에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옆을 지나칠 때 냄새가 납니다. 처음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이 언제냐? 어제 저녁탕을 옮기다가였사옵니다. 그 전날은 어땠느냐? 소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날은 탕을 직접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칠 때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지요.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느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마마마도 이 말을 했다가 죽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관이 잠시 소리를 바라보았지요. 어제는 확신이 있었느냐? 예. 탕을 들었을 때 냄새가 아주 또렷하게 났습니다. 다른 나인들은 맡지 못했는데 저는 냄새가 잘 맡히는 편입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습니다. 소리는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조사가 이어지면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수라간으로 돌아오자 나인들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역적달 때문에 우리까지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 뭘 안다고 나서가지고. 코가 좋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나인 하나가 소리 앞을 가로막았지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을. 소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임금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말을 해봤자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상궁이 나인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내 일이나 해라. 탕 재료 안 씻었지. 하지만 상궁마마. 하지만이 없다. 조사는 금부도사가 알아서 할 것이야. 너희는 수라간이나 깨끗이 해. 나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요. 정상궁이 소리 쪽을 흘끔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아직 가짜 승리였습니다. 진짜 승리가 되려면 누가 넣었는지가 밝혀져야 했지요. 수라간 창고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강세풍이 소리를 데리고 창고에 들어갔지요. 내 코로 이 창고에서 이상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라. 소리가 창고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약재 단지
곡물 자루, 건어물 광주리. 냄새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지요. 소리는 그 사이를 하나씩 헤쳐가며 코를 움직였습니다. 구석 쪽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쪽이요. 낮은 선반 아래쪽이었습니다. 일반 약재 단지들이 줄 서 있는 곳이었지요. 강세풍이 단지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였습니다. 겉에 대추라고 쓰여 있었지요.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 대추 몇 개가 매실 씨앗 가루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강세풍의 눈이 빛났지요. 이것이다. 누가 여기 뒀을까요? 그것을 밝혀야지. 소리가 단지 가까이 코를 가져갔습니다. 냄새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추 냄새고 하나는 사람 냄새예요. 강세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 냄새, 손에서 나는 냄새요. 여러 사람이 만졌을 텐데 제일 최근 것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 오늘 내 의원 문 앞에서 봤어요. 강세풍이 굳었습니다. 최득배 말이냐?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확실하냐? 냄새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한 번 맡으면 잊지 않아요. 강세풍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지요. 임금께 아뢰어야겠다. 그날 저녁 최득배가 불려갔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은 최득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강세풍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창고 안의 단지에서 매실 씨앗 가루와 섞인 대추가 발견되었사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단지에서 최득배의 냄새를 맡았다 하옵니다. 임금이 최득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코가 맞느냐? 최득배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전하, 말하라. 최득배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박만석이 나섰습니다. 전하, 9살 아이의 냄새 증언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이것은 무고이옵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수라간을 어지럽히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하옵니다. 임금의 눈이 박만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관, 예, 전하. 이 아이가 넣었다는 것이요, 아니면 최득배가 넣었다는 것이요. 박만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금이 최득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지요. 최득배,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넣었느냐? 최득배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대전 안이 숨소리 하나 없었지요. 최득배는 결국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러가라. 임금의 목소리에 가늘게 날이 섰지요. 최득배가 물러났습니다. 박만석이 뒤따라 나가며 소리 쪽으로 눈길을 흘렸지요. 한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소리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두 다리가 떨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가짜 승리였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소리는 강세풍의 허락을 받아 수라간 창고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했던 단지 주변을 더 꼼꼼히 들여다봤지요. 선반 가장 아래쪽 다른 단지들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하나씩 꺼내 코를 가져갔지요. 대부분은 평범한 약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서 멈추었지요. 이것도 이상해요. 강세풍이 다가왔습니다. 소리가 내민 것은 목단피 단지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목단피였습니다. 그러나 강세풍이 안을 조심스럽게 뒤집자
단지 바닥에 잘게 간 무언가가 섞여 있었지요. 매실 씨앗 가루다. 강세풍이 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리 섞어서 보관하고 있었군. 소리가 선반 아래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 냄새는 최득배 것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선반 뒤쪽 벽에 코를 가져갔지요. 이 벽에도요. 자주 여기 왔던 것 같아요. 강세풍이 굳은 얼굴로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임금께 올려야겠다. 소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최득배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득배가 굳었지요. 소리가 단지를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챈 것이었지요. 최득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최득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관 나으리. 이 냄새가 나으리 것이에요. 최득배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지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세풍이 나섰습니다. 최내관, 함께 임금께 가시지요. 최득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강세풍이 막아섰지요. 도망가도 소용없소. 이미 증거가 있소이다. 최득배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리가 최득배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탕에 독을 넣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는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겁먹고 양심 속에 무언가가 짓눌려 있는 사람 같았지요. 최득배가 소리를 봤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요.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세풍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셋이 임금 앞으로 향했습니다. 임금 앞에서 최득배는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요. 박만석이 곁에 있었고 박만석의 눈빛이 최득배를 붙들었지요. 그러나 소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최득배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냄새로도 나는지는 몰랐지만 이 사람에게서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이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소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임금이 최득배를 물리쳤을 때 박만석이 소리에게 시선을 흘렸지요. 경고였습니다. 소리는 그 눈빛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무서웠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머니가 혼자 가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이번에는 소리가 가고 있었지요. 혼자가 아니라 강세풍과 함께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만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는 조용히 기다렸지요. 그리고 밤에 최득배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약점을 찾아라. 내관 나으리, 아이는 그냥 나인입니다. 어린아이라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더 쉽다. 박만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미를 봐라. 어미가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딸도 같은 길을 걷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최득배가 입을 다물었지요. 아이가 늘 품에 뭔가를 지니고 다닌다고 들었다. 그것이 뭔지 알아봐라. 박만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먼저 나인들 사이에 말을 퍼뜨렸지요. 역적 딸이 수라간을 어지럽혔다. 어미가 못다한 짓을 딸이 하려는 것이다. 수군거림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이상했어. 왜 역적 딸을 수라간에 뒀느냐? 혹시 처음부터 기회를 노린 것 아니겠어? 어미가 실패한 것을 딸이 다시 하려는 것이지.
정상궁이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들 마라. 그러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지요. 소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일했습니다. 모르는 척했지요. 그러나 귀로는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만석은 정상궁에게도 손을 뻗었습니다. 수라간 안쪽 방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지요. 상궁, 이번 일에 대해 한마디 하겠소. 하시지요. 상궁이 그 아이를 수라간에 둔 것, 내가 모를 줄 알았소. 역적의 자식을 품어준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시겠지. 정상궁의 눈이 굳었습니다. 저는 일 잘하는 아이를 뒀을 뿐입니다. 상궁도 아이 편이라면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오. 정상궁이 박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관 어른, 저는 수라간 나인들을 지킬 뿐이옵니다. 편은 없습니다. 박만석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지요. 현명하시오. 앞으로도 그러시오. 정상궁은 박만석이 나간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지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윤씨 나인이 죽던 날 밤, 정상궁은 수라간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가보지 못했지요. 무서웠으니까요. 그 후회가 지금 다시 목을 조였습니다. 나는 또 모르는 척할 것인가. 정상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은 강세풍을 흔들 차례였습니다. 박만석이 강세풍을 불렀지요. 어이, 이번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시는 것 같소이다. 수라에 독이 있었소. 당연히 살펴야 하지 않겠소. 3년 전에도 윤씨 나인 편을 들었다가 결국 어떻게 됐소. 어이의 체면에 흠이 가지 않겠소. 강세풍이 박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협박이오, 내관. 박만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염려하는 것이지요. 강세풍이 돌아섰습니다. 염려는 필요 없소이다. 박만석의 눈이 강세풍의 뒷모습을 따라갔지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소리가 내의원에서 강세풍 옆에 앉아 있을 때 박만석이 들이닥쳤지요. 뒤에 금부도사 사람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소이다. 강세풍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까닭이요? 이 아이의 품속에 독약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이다. 영모 조사를 위해 잠시 데려가는 것이요. 무슨 소리요? 증거도 없이. 그때 박만석이 소리 앞에 섰습니다. 품속에 뭘 지니고 다니느냐? 소리가 굳었습니다. 향 주머니입니다. 어마마마 유품이에요. 꺼내라. 이것은 어마마마 유품이어서 꺼내라고 했다. 박만석이 손을 뻗었습니다. 강세풍이 막으려 했지만 뒤에 두 사람이 강세풍의 팔을 잡았지요. 박만석이 소리의 품에서 향 주머니를 빼앗았습니다. 금부도사 쪽을 향해 향 주머니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 어미도 같은 것을 품에 지니고 있었소. 그때도 수라에 뭔가를 넣으려 했지요. 영모의 증거물이요. 어미에서 딸로 내려온 것이 분명하오. 아니에요. 소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어마마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독이 아니에요. 돌려줘요. 박만석이 소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죄인의 자식이 감히 목소리를 높이느냐. 소리가 달려가 향 주머니를 빼앗으려 했지요. 금부도사 사람이 소리에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강세풍이 외쳤습니다. 이건 아이 어미의 유품이요. 이렇게 빼앗을 수는 없소.
유품인지 증거물인지는 조사해봐야 알지 않겠소. 박만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라. 소리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향 주머니가 박만석의 손 안에 있었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향 주머니 냄새로만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돌려줘요. 소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두 사람이 소리를 번쩍 들어 옥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세풍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소라, 내가 반드시 임금께 아뢰겠다. 기다려라. 소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졌지요. 향 주머니가 없는 품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어마마마 얼굴이 잊혀지고 있어요. 소리는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바닥, 낯선 냄새,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옥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지요. 문 사이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지요. 소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들었지요. 정상궁이세요? 조용히 해라. 들키면 나도 끝이다.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주먹밥 2개와 물이 든 작은 호리병이었지요. 먹어라. 소리가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지요. 방금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궁마마, 저 때문에 위험해지시는 것 아니에요. 수라가 나이가 굶으면 내 체면이 안 서서 그러는 것이다. 은혜 갚을 생각 마라. 그 말투가 평소 정상궁 그대로였지요. 소리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지요. 모르는 척해라 하셨잖아요. 저는 끝내 못했네요. 문 너머에서 정상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내가 못하는 것을 나도 더는 못하겠다. 소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상궁마마, 어서 먹고 기운 차려라. 강어이가 뭔가 하고 있을 것이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리는 주먹밥을 천천히 먹었지요. 3년 동안 차갑게만 먹던 밥이었는데 오늘은 따뜻했습니다. 박만석은 그날 저녁 임금 앞에 향 주머니를 바쳤습니다. 전하, 이것이 영모의 증거이옵니다. 3년 전 윤씨 나인도 이것을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독을 담아 수라에 넣으려 한 것이지요. 딸이 어미의 못다한 짓을 이으려 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임금이 향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세풍이 옆에서 반박했지요. 전하, 이것은 아이 어미의 유품이옵니다. 독을 담은 물건이 아니라 약재 향 주머니이옵니다. 독약과 약재는 종이 한 장 차이요. 박만석이 말을 받았지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석해보면 알지 않겠소이까. 임금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강어이 분석해보시오. 강세풍이 향 주머니를 받아들었지요. 비단이 손바닥 안에서 가벼웠습니다. 이 안에 그 무거운 진실이 들어있을 줄이야. 강세풍과 박만석이 물러난 뒤 임금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의 수라에 독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 것은 40년 충신이 아니라 9살짜리 아이였지요. 3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짐은 몰랐지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려 한 나이는 역적으로 죽었고 그 딸은 수라간 구석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임금이 등잔 불빛 아래서 두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이 손으로 교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개혁 교서를. 그것을 막으려고 누군가가 짐의 밥에 독을 넣었습니다. 임금이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밝히겠다. 아이가 걸고 나선 것을 임금이 외면해서는 안 되지요. 그날 밤 강세풍이 향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향이 퍼졌지요. 5가지 약재가 섞인 향이었습니다. 독은 없었지요. 애초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세풍이 비단 안쪽을 살피다가 멈추었습니다. 비단 겉과 안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지요. 안쪽 비단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라 등잔을 바짝 가까이 가져와야 했지요. 강세풍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전하, 신은 수라간 나인 윤씨이옵니다. 오늘 저녁 소내관 최득배가 임금의 탕에 매실 씨앗 가루를 넣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수석 내관 박만석의 명이었사옵니다. 신은 이것을 알리려 하였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사옵니다. 이 비단이 전하께 닿는다면 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옵니다. 부디 외척 윤대감과 박만석 내관의 영모를 밝혀주시옵소서. 죄인의 몸이 되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전하께 고하고 싶었사옵니다. 삼가 바라옵니다. 강세풍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씨 나이는 알고 있었지요. 어차피 자신이 살지 못할 것을. 그래서 비단 안쪽에 글을 새겨 딸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딸이 언젠가 열 날이 오기를 바라며. 소리 어미. 강세풍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강세풍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임금을 찾아가야 했지요. 옥 안소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던 소리는 이윽고 품속을 다시 한 번 더듬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향 주머니가 없었지요. 소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마마마. 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열지 마라. 이것만은 절대로 열지 마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것이 단순히 잃어버릴까 봐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였을까요? 소리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약재 냄새 주머니인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박만석이 왜 그것을 빼앗았을까요? 영모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역적 나인의 독약 주머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영모의 증거였다면 박만석 자신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 아닌가요? 왜 직접 빼앗으러 왔을까요? 소리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에 뭔가가 있는 것이었지요. 소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마마마가 열지 말라고 한 이유. 박만석이 빼앗으러 온 이유. 둘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에 무언가가 있다. 소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옥문을 향해 다가갔지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다시 돌아와 바닥에 앉았지요. 강세풍을 믿어야 했습니다. 강세풍이 향 주머니를 분석할 것입니다. 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낼 것이었지요. 소리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댔습니다. 어마마마, 안에 뭔가 있죠? 어마마마가 저한테 맡겨둔 것이 있죠? 담장 밑 흙바닥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던 그 어머니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있었지요. 소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지요. 대전 쪽에서 멀리 인기척이 들렸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요.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만약 강세풍이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향 주머니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요. 어마마마가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요. 그렇다면 소리는 역적의 딸로 처분될 것입니다. 어미처럼요. 소리는 무릎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마마마는 뭔가 남겼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어마마마가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리는 그 생각을 붙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했지요. 어마마마를 믿으면 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정상궁의 목소리가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귀한 것이 오래 살지 못하는 법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 모르는 척해라. 살려면. 소리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는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혼자 알고 혼자 말하려다 혼자 죽었다면 소리는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설령 지금 자신도 죽는다 해도 소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한 것이 오래 살지 못한다면 귀한 진실은 어떤가요? 어마마마. 그것도 오래 살지 못하는 건가요? 인기척이 났습니다. 옥문 앞에 강세풍이 와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요. 강세풍의 얼굴이 등잔 불빛 아래서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눈물을 닦은 것 같기도 했고 뭔가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했지요. 소라. 소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미가 향주머니 속 비단에 뭔가를 적어두었다. 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글이 있었다. 3년 전 어미가 내게 이것을 건네기 전 마지막으로 적어둔 것이다. 소리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강세풍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만석 내관이 최득배를 시켜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것. 그리고 배후에 외척 윤대감이 있다는 것. 어미가 직접 목격한 것을 적어두었다. 소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마마마가 알고 있었군요.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비단에 새겨서 딸한테 건넨 것이었군요. 언젠가 열릴 날이 오기를 바라며 소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지요. 어미는 처음부터 내게 맡긴 것이다, 소라. 강세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어릴 때 잘못 열었다가 없어질까 봐였을 것이다. 내가 다 자랐을 때, 아니면 이런 날이 왔을 때 열어보라고 한 것이었을 게야. 소리가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원 나으리, 지금 임금 앞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려고 왔다.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강세풍이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그러나 눈빛은 또렷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임금은 아직 자리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강세풍이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밤늦게 죄송하오나 긴급히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눈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옆에 있는 것을 보았지요. 어인일이요.
강세풍이 향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전하, 이 비단 안쪽에 글이 있사옵니다. 3년 전 윤 씨 나인이 죽기 전날 밤 새겨둔 것이옵니다. 임금이 향 주머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비단을 펼쳐 안쪽을 들여다보았지요. 등잔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대전 안이 조용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임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부도사를 불러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박만석이 끌려왔습니다. 대전 안의 임금, 강세풍, 소리, 박만석이 마주 섰지요. 박만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역적 나인의 날조입니다. 어차피 역적으로 죽은 자의 글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날조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오? 읽지도 않았는데. 박만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일어섰지요. 내관, 3년 전 이 나인이 독냄새를 맡았다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였소?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짐은 그것을 묻지 않았소.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었소. 박만석이 입술을 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최득배였습니다. 금부도사 사람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최득배는 박만석을 보았습니다. 박만석이 최득배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냈지요. 그러나 최득배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이 바닥을 짚었지요. 이마가 따라 내려갔습니다. 전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탕에 넣었습니다. 대전 안에서 누군가의 숨이 멎는 소리가 났지요. 박만석 내관의 명이었사옵니다. 3년 전에도, 이번에도. 박만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리고 전하, 최득배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3년 전 윤 씨 나인도 신이 처리했습니다. 박만석 내관의 명으로. 그 나이는 독을 넣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뿐이었지요. 죄 없는 사람을 신이 죽인 것입니다. 눈물이 최득배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가 최득배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박만석을 잡아라. 임금의 목소리가 대전 안을 울렸습니다. 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전하, 이것은 누명이옵니다. 신이 40년을 충성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40년 충성으로도 죄인의 죄는 가릴 수 없소. 금부도사 사람들이 박만석의 두 팔을 잡았습니다. 박만석이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외척 윤대감을 소환하라. 금부도사에게 명하여 즉시 잡아오라. 대전 안에 있던 내관 하나가 황급히 뛰어나갔지요. 임금이 최득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득배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눈물이 돌바닥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최득배, 예, 전하. 내 죄는 크다. 그러나 스스로 밝혔으니 그것을 참작하겠다. 환공하옵니다, 전하. 최득배가 이마를 바닥에 더 깊이 조아렸지요. 그때 최득배가 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최득배의 입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아이야.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미는 죄가 없었다. 냄새를 맡았을 뿐이었다. 그것을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최득배의 어깨가 들썩였지요. 소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세 글자였습니다. 용서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지요. 다만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득배가 다시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깨가 한참을 떨렸지요. 대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정상궁이었습니다. 대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였지만 문 밖 기둥 뒤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9살짜리 아이가 대전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적의 딸이 아니라 임금을 살린 아이로서요. 정상궁은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지요. 3년 전 듣고도 나가보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가 이제야 그쳤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소리 앞에 섰지요. 9살짜리 아이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한 손을 뻗어 소리의 어깨에 얹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 어미의 기록을 바로잡겠다. 역적이 아니었음을 내가 직접 적겠다. 소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임금이 향주머니를 두 손으로 소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소리가 두 손으로 받았지요. 향주머니가 손바닥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새해 동안 소리의 체온이 배인 온기였지요. 소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마마마가 처음부터 여기 있었군요. 어마마마가 먼저 알려주려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으니까 비단에 새겨서 저한테 맡겨둔 것이었군요. 어마마마 덕분이에요. 눈물이 향주머니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그랗게 번졌지요. 소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달이 바뀌었습니다. 박만석은 외척 윤대감과 함께 유배를 떠났지요. 그 자리에 새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최득배는 스스로 죄를 청했습니다. 임금이 자백을 공으로 삼아 먼 지방으로 내보냈지요. 수라간은 다시 평소로 돌아갔습니다. 소리도 다시 수라간으로 돌아왔지요.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솥을 닦았습니다.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인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소라, 이 생강 좀 맡아봐. 상한 건지 아닌지. 소리,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 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싫지는 않았지요. 정상궁이 지나가다 소리 옆에서 멈추었습니다. 소라. 예. 전에 내가 귀한 것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지. 예. 정상궁이 짧게 웃었지요. 틀린 말이었다.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상궁은 더 말하지 않고 지나쳐 갔습니다. 소리는 잠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귀한 것이 오래 살지 못하는 법이라고 했지만 귀한 진실은 3년을 기다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마마마가 비단 한 조각에 새겨넣은 진실이 3년을 딸의 품속에서 기다렸다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라간 뒤편 담장 밑에 소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물 한 그릇 앞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 그릇 옆에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지요. 정상궁이 몰래 꺾어다 준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마마마. 바람이 담장 위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역적이 아니에요.
임금께서 직접 바로잡아 주셨어요. 향 주머니를 꺼내 두 손으로 감쌌지요. 따뜻했습니다. 어마마마 얼굴이 아직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소리가 향 주머니를 가슴에 대었습니다. 이걸 맡으면 어마마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여기 계셨던 것 같아요.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꽃송이 옆에 내려앉았지요. 소리가 빙긋 웃었습니다. 어마마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이후 소리는 임금의 특명으로 수라간 나인 중 가장 어린 나이에 탕 담당으로 올랐습니다. 어의 강세풍이 특별히 가르침을 주었지요. 냄새로 있는 아이가 수라를 지키는 자리에 앉았으니 이후 수라간에는 어떤 이상한 것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강세풍은 매달 보름마다 소리를 내의원으로 불렀습니다. 약재 냄새를 가르쳐 주었지요. 황기와 당귀의 차이, 감초의 단맛이 변질되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독초와 약초를 코로 구분하는 법을 소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의원 나으리, 이건 석곡 아니에요. 꿀 냄새가 살짝 나요. 맞다. 내 코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구나. 어이와 아이가 약재 단지를 사이에 놓고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내의원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지요. 한 번은 소리가 강세풍에게 물었습니다. 의원 나으리, 어마마마 코는 저보다 좋았어요? 강세풍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슷했다. 다만 내 어미는 좀 더 조용했지. 맞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소리가 빙긋 웃었지요. 그럼 저는 어마마마보다 성격이 급한 거네요. 강세풍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의 웃음이었지요. 소리에게 어마마마가 있었다면 이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약재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나란히 앉아 코를 킁킁거리며 가끔 웃는 시간이요. 어느 날 임금이 수라상 앞에서 소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수라는 어떠냐? 소리가 탕 쪽으로 코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킁킁. 황기, 대추, 무, 생강, 전복. 다 맞는 것들이옵니다. 전하, 오늘 수라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옵니다. 임금이 빙긋 웃었습니다. 소리도 웃었지요. 품속 향 주머니가 따뜻했습니다. 귀한 것이 오래 살지 못한다 했지만 귀한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 법입니다. 3년을 딸의 품속에서 기다린 진실처럼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